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아름다운 만남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장익기입니다. 자, 요즘에 살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분도 많이 보셨고 또 나쁜 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법조계인데요. 특히 우리 변호사 단체에서 과연 우리 변호사 단체 현주소는 어디에 있고 그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심판받고 있는지 그런 분들 많이 걱정도 되시고 궁금하시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그 주인공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사무총장이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적자되니까 아시겠죠?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시간 이렇게 쪼개서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만남에 나오겠습니다. 도리어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사진을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좋습니다. 그 이력을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현재는 그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을 또 맡고 계시고. 서울구치소의 교정행정자문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네, 하여튼 대한검찰청의 감찰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고, 특히 이 국정원의 북한 이탈 주민들 보호센터 강사도 맡고 계십니다. 굉장히 몸이 하나라도 참 힘드실 것 같은데, 키가 크셔갖고 좀 쪼개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 바쁘세요? 이렇게 많이? 예,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요즘 시간이 참 예. 빨리 지나가는 만다 생각할 만큼 좀 바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변호사님 전함을 듣고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는 뭐 좀 중대한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걸 또 지적하신 또 분이시기도 한데 과연 결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좀 주목해 주셔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좋은 쪽으로 그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여러분 또 힘을 또 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오바마 정권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과연 정말 그런 모습이 인간으로서 할 일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 어떻게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예,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실향민의 2세입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국제시장이고 예. 아마 영화에도 많이 아마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위에서 쭉 봐왔던 분들은 부산국제시장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실향민들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좀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향민이라면은 그 부친 선친께서 고향이 이북이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디시죠, 이북? 예, 저희 부친은 평안북도 신의주입니다. 글쎄 왜 여쭤봤냐면요. 저희 부친은 평양북도 박천군이십니다. 바로 밑에네요. 예, 거기 바로 박천군에 그 장씨 집성촌이 있어요. 예, 예. 예, 그 바로 조금 추우신 데고 조금 덜 추운데.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같은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시네요. 더욱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옛날 어르신들 생각도 나고 우리 저기 그 변호사님, 그 사무총장님도 이제 그쪽 생각이 나셔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그 관심을 가지셨는데 좀 이렇게 취재하고 또 관심 갖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든가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예, 늘 그래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인권 문제에 제가 관여하게 되었던 것은 2007년도 태국 난민수용소에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예. 소동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때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서울 변호사의 사무총장으로서 예. 그 당시에 실제로 가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요로를 많이 통했습니다만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간 하여튼 간에 그 난민수용소를 갖다가 들어가게 보고 그 난민수용소의 시태를 보면서 많은 애환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난민수용소의 상황이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방콕 시내 있는 난민수용소에 우리 북한에 딸 주민이 한 390명 정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 감방에 철장 속에
한 90평 정도 되는데 예. 그게 한 여성들이 350명. 90평에 300명을 수용을 한다고요? 예. 아니 그 방콕이면 태국 아니에요? 태국 방콕입니다. 아니 태국은 좀 북한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의 그 같은 핏줄인 그 북한 그 이탈 주민들을 그렇게 수용했다는 겁니까? 예, 당시에 그 350명 정도 수용돼 있었고 예. 남성들이 그 한 90평에 그 당시 한 80여 명 정도 수용이 돼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 좀 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도 뭐 좀 있긴 합니다. 화장실은 있었나요? 예, 그 철장 속에 예. 화장실이 변기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300명 뭐 대충 한 700명 정도 되나 합쳐서? 아니면 한 감방 90평에 350명. 그러니까 예. 거기에 그리고- 변기가 4개가 있다는 예, 건가요? 4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리고 그 위에가 남성이었는데 예. 남성 거기에 또 변기가 4개, 한 예. 9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나요? 누울 공간이 잘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예. 우리 장 선생님도 그때 우리 7, 80년대 군대를 가면은 네. 왜 머리 대고 다리 대고 다리 예. 대고 또 머리 예. 머리 또 다리 그렇게 예. 한 줄에 세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예, 기억나시죠? 80년대 초반에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빽빽한 가운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열화의 지방이기 때문에 40도를 넘어서는 그런 아주 더운 지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북한은 인권 문제가 거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다 그래도 아 거기는 그런 집단이야라고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데 태국은 좀 틀리잖아요. 예, 태국은 동남아에서 선진국에 속하고 그렇죠. 돈도 좀 있고 먹고 살 만한 나라인데. 예,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한꺼번에 밀어닥치니까 특히 우리 정부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자, 태국은 저희가 이제 그렇다 치고요. 예. 뭐 말 못할 속사정이 있긴 있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거를 알고 그러면 그래도 좀 뭔가 물자라든가 또 집 질 수 있는 그 비용 사실 얼마나 들겠어요. 태국 뭐 나무로 드시고 벽돌 몇 개 쌓으면 되는데 그 지원 상황이 좀 있었나요? 그때 아니면 그냥 지켜만 봤던가요? 당시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한 관계 문제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갑자기 고난의 행군 시대로 많은 난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호하고 할 시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급적 저는 보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좀 더 해주기를. 오랫동안 더 보호해 주기를 예. 바랬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보호해 주는데 환경이라도 좀 좋은 환경하게 뭐 좀 물자를 좀 지원한다거나 또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을 그 건설업자를 보내서 거기다 좀 짓게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말입니다. 예. 태국 난민 수용소이기 때문에 예. 우리로 보면 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소가 있지만은 예. 이게 태국 정부의 공공기관이고 예. 그 시설 자체는 그렇게 불편한 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탈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 숫자는 어떻고 지금 이탈 숫자는 어느 정도 늘고 있나요?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정권에서 김정은이죠. 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두만강이라든가 국경선을 갖다가 강하게 봉쇄하는 바람에 예. 한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보면은 다시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지금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북 삼성 중국의 예. 동북 삼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략 한 5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지금도 아마 거기서 돌아다니고 숨어서 있습니다. 살고 있고 예. 붙잡히면 또 다시 또 북송당합니다. 북송돼서 뭐 생사를 또 어떻게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예. 분석을 해보면은 예. 여성이 전체적으로 75에서 80%입니다. 왜 이렇게 여성이 많을까요? 바로 고난의 행군 시대라는 것은 북한 사회가 아사자를 낳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소문에 의하면 약 300만 명이 아사되었다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300만 명이면 고려 초에 전체 우리나라 국민 수하고 똑같은 숫자인데요. 예. 그래서 그 아사자의 숫자가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가 잡힌 건 없지만 네. 아주 적게는 30만이라 그러고 약 300만 아니냐라는 저희가 추측으로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 정부 그렇게 살아서 뭐 한대요 정말 그렇게 백성을 국민을 죽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뭐 제가 뭐라고 참.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세상에 알리려고 뭐 강연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강연 어떻게 어느 곳을 다니고 계신지요? 제가 강연보다는 예. 지금 통일부 산하에 하나원이 있습니다. 예. 하나원에 제가 법률을 강의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정원 산하에 예. 보호센터 예. 에 제가 또 법률 강의를 맡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법을 좀 전공하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다면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 우리 사무총장님 뵈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의학 전문 기자 출신으로 이제 의사들한테 많이 권유해요. 제가 치료할 수 없으니까 단체나 환경도 많이 만들어서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진단을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바는 좀 있었어요. 네, 하여튼 보기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한 10년 동안 많이 그 다니시면서 개몽도 시키고 문제도 바꾸려고 그러고 가서 현장도 들여다보면서 또 사람도 만나보면서 변화를 많이 꾀하셨잖아요. 예. 이제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좀 변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북한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난의 행군 시대가 거기에 달했을 때 내려온 우리 동포들을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못 먹었기 때문에 예. 영양 실조 현상에 따라서 키가 아주 작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군인이 대략 지금 140한 2, 3cm 정도면 군대를 갑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100한 거의 한 70대야 군대 가지 않습니까? 65나 70대야 60한5 정도 되더라고요. 예. 예. 북한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예. 요 근래 제가 알기로는 그 키 기준조차도 없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냥 농담 반농담 삼아 그 북한 군인들은 한 30분만 달리면 달릴 힘이 없어서 못 달린다. 바로 체력이 이제 딸린다는 예. 그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뭐냐 하면은 이 고난의 행군 시기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체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3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예. 우리 한국 사회는 일단 빈곤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거의 없죠. 해결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북한 이탈 주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체력이 안 된다는 것이 이분들이 보면은 여기 와가지고 아주 심한 노동을 하기에는 아주 체력적으로 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유 참 제가 막 화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북한이 지금 약 400개의 지금 장마당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장마당이 서고 이러면서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발전했다기보다는 이제는 북한 우리 동포들이 예.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 자본주의의 모습들을 이제 그게 스스로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터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장이라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대표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급제가 붕괴되었을 때는 그냥 주민들이 서로 그냥 앉아서 물물교환처럼 죽었습니다. 물물교환처럼 예. 지금은 이제 장마당이 섰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장마당에서 물건도 자기, 구하고 물건을 먹을 것도 좀 구하고 그런 예. 그 고난의 시절 고난의 행군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고난을 해야 되나요? 먹는 걸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끼를 먹는다는 거나 3끼를 먹는다거나 먹는 종류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두만강 한번 근처에 가보시면은 예. 산에 나무가 없죠. 그런가요? 예. 예. 전부 나무를 갖다 다 베어가지고 다 민둥산이라고 예. 할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우리 동포들이
정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나무 뿌리든 뭐든 아마 다 베어서 아마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서 무슨 뭐 그 주체 사상이고 뭐 폐쇄형 국가고 열어놓고 잘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잡은 몇 사람들이 그 권력을 뺏기지 않고 자기네 잘 먹으려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픈하면 전부 자기네 권력이 그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서 그 권력을 못 잡게 되니까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월에 유엔 인권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한 게 있다고 지금 저희가 보도됐는데 좀 자세히 아시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에 유엔에서 파견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계십니다. 예. 그분이 지금은 이제 올 6월달 임기가 끝나서 다음 분이 오시겠지만은 그 다르스만의 북한 인권 보고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보고 내용이 종전과 달랐던 것이 이번 3월은 종전에 있어서와 다른 점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은 예. 네. 북한 집권청 지도청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회부가 됐죠? 예, 지금 회부되어 예. 있습니다. 예. 아니 그 회부가 되면 이제 요 질문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앞으로 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회부가 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 국제 재판에 세워갖고 지금 판사, 변호사 있는 것처럼 검사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나요? 아마 이제 서구라든지 예. 그분들이 나오질 못하겠죠. 이제 나와야 되니까 예. 재판을 하려면은 피고인으로서 예. 재판정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는 이제 하나의 소출을 했다고 보시면 네. 되겠죠. 그때 황 변호사님이 특별검사 제도가 되고 검사로 나가시면 제가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황 변호사님은 특별에서 검사로 좀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얘기는 좀 거기까지 하고요. 예. 밤을 새서도 못할 것 같은데 좀 슬퍼졌던 얘기인데요. 가끔 보면 이제 변호사계에서 자체 이 자성의 목소리가 전관예우를 없애자.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연 그 사람들이 맡는 죄진 사람들 그분들이 맡으면 죄 없는 걸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전관예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정관예우라는 것은 사실 정관비리입니다. 네. 이 사회에서 뿌리 뽑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법치 사회를 유지할 수 없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예. 그리고 정관예우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한일 법조 지도자 회의를 했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어를. 글쎄 그래서 말이에요. 이 정관예우라는 것을 갖다가 외국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보면은 요즘 기사 보면은 이 영화가 계속 나오니까. 예.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폐단이고 이 정관 비리를 뿌리 뽑자고 저희 변협들은 지금 주야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누가 저도 골프를 한번 쳐봤는데 어떤 변호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 있는 단어가 골프에서 OK가 우리나라가 있고 퍼터할 때 그다음에 전관예우가 있다. 그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용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후배 변호사고 조사합니다. 이제 전관예우를 예를 들면 이제 선배님이신데 같이 이제 뭐 판사를 하다가 아니면 검사를 하다가 이제 차렸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저한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 참 우리나라 인지상 정상 그 뭐 참 정관예우인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근데 그 액수가 큰 거일수록 나쁜 사람을 변론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을 어쨌든 좋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려면 전관 비리란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법조에서 그걸 어떻게 지금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얼마 전에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는 국회에서 정관예우라는 것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 정관예우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 전에 뵀던 정관 비리가 없는 것인가? 예.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서울 변호사회에서 예.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은 약 90%가 예. 정관 예우는 변호사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다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무기명이겠죠. 예. 예. 그렇다면은 과연 90%의 변호사가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전관 예우라 그러면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거면 비쌀수록 죄 지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좀 죄를 좀 깎아달라고 또는 무죄로 만들어달라고 좀 나를 변론해달라고 맡기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그런 전관들이 맡으면 좀 더 형량이 줄어든다거나 뭐 어떻게 뭐 그런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그 변호사계의 어떤 그 이 불신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우리 젊은 변호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정관이 아닌 변호사에 있어서 본인이 했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만약 형량이 달리 나온다 하면은 예.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죠. 그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사에게 또 자괴감을 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검사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제 피고인은 뭐 5가지 죄목만 붙이고 어떤 사람은 한 12가지 붙이는 경우도 취재 과정에서 좀 살짝 좀 지식은 없지만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떤 그 전관에 뭔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는데요. 자, 또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퇴임한 21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중에 13명이 대형 로펌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대형 로펌 진출은 전관예우를 보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건 전관예우 아니냐.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브랜드처럼 앞에 세워서 뭔가를 처리하려는 거 아니냐.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협에서는 가장 정관예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존경받고 최고 법관을 지으신 대법관께서는 네. 변호사로서 개업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그 국회에서도 그런 법이 지금 뭐 올라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변호사 개원을 못하게 한다. 그것도 글쎄 모르겠어요. 어디서는 그건 너무 그 인간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함을 그 또한 또 막는 거다. 또 아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 세계에서 예. 대법관이 개업하는 나라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개원하거나 로펌에 들어간다거나. 예. 그런 경우도 경우는- 없고. 예. 예. 왜냐하면 대부분 종신제에 가깝고 예. 또 나와서는 학교로 간다든지. 연금이 또 있잖아요. 예. 연금제도 잘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학교 가고 후학들을 위해서 예. 법학의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하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수입이 좀 생겨서 그 노년을 또 잘 멋있게 점잖게 지내시는 것도 네.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 몇몇 진짜 그런 대법관들이 꽤 계십니다. 예. 출신들이. 그거 아시겠지만은. 네.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들었어요. 큰 로펌 회사인데 예.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로펌 회사인데 이제 예행 연습을 진짜처럼 한다는 거예요. 법정 같은 걸 꾸며놓고 거기에 검사도 한 명, 변호사 이렇게 판사까지 해놓고 표정 짓는 방법, 손짓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예상 질문 같은 거, 그다음에 슬퍼하는 모습까지 전부 연기 그 강사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그런 예행 연습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뭐 그거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는 문제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진실 여부를 좀 그렇게 스크린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실은 밝혀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피고인이라도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던 극악 범죄를 하더라도 그분 나름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더 할 말이 있는 거고 예. 우리가 행위는 미우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말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그런 부분을 밝히고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죠. 맞지 말이 않는 안 되죠. 이야기죠. 예. 예. 그렇지만은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사회적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건 좋은데 그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런 트릭을 쓰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또한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수입료 문제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또 액수도 그렇고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좀 천차만별이니 또 그다음에 액수 얼마 전에 또 뭐 사건 TV 보면 뭐 100억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억억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저희 우리나라 수입료를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본다면은 예.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수입료가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할 수는 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에 기어서 지금 바로 지금 정관예우 문제와 그렇죠. 연관되는 연관돼 가지고 사건이었죠, 그게. 예. 우리 국민도 놀래고 저 자신도 놀래고 예. 저게 가능한 수입료를 받아내는구나 라는 데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주도 좋다. 제도 좋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 저희 보통 변호사들이 받는 수입료는 그렇게 높은 편이다. 건 아니죠.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의료보험처럼 독일이 그렇습니다. 예. 법률 보험 제도가 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이제 입법이 좀 입법을 해야 되고 예. 특히 개보험 제도로 갔을 때 네. 보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값싼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진 그렇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알파고 판사, 알파고 변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와 사건의 내용과 이 법전에 있는 거를 쭉 이제 그 얼마나 빨리 검색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2년형, 3년형, 이 사람 구속, 불구속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거기에는 감정과 전관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그렇죠. 예, 그런 눈을 의미에서 감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그 법조계의 어떤 상징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다 배제하고 예. 공정하고 적합한 판단을 갖다 원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사항일 겁니다. 네. 그런데 알파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조금 전 말씀하셨지 감정이 없고 예. 법도 인간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판결도 판사라는 인간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는 감정과 눈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물 없는 과학이 만들어진 판결이 과연 진정한 맞습니다. 판결일까요? 하는 예. 생각입니다. 성공 사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성공 사례금이 예, 맞나요? 성공 용어가? 보수. 성공 보수.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다 겁니다. 있는 건가요? 예. 아, 제가 이게 또 성공 보수는 전 세계적으로 있고 예. 요 이것도 근래- 잘못 알려진 거군요. 우리나라만 예, 있다는 거는. 성공성 있고 문제는 뭐냐면 예. 형사 사건의 이제 성공 보수 여부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은 예. 있는 나라도 있고 그걸 부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마 전 대법원에서 작년에 성공 보수에 대해서 무효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살펴보면은 형사 사건도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서 예. 사실 실체의 진실이 더 많이 밝혀지거든요. 그렇죠. 인간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공 보수 제도가 있는 나라가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회이사 제도, 법률인의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이사라는 거는 이 사건 보험료 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이제 보험금 낸 거다. 이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우리 총장님은? 네. 지금 우리 변호사 규칙에 따르면은 사회이사가 되려면은 변호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변호사회의에. 예. 지방 변호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현실인데 실제로 정관의 경우에 있어서 현직에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을 든 거 아니냐 예. 의심하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 예. 사회이사로 간다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변호사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회이사 받을 때 과연 허가를 받았느냐. 예. 그 문제도 바로 이 정관 비리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게 좀 응용된 뇌물성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 사회이사를 했다. 그 사회이사에 대한 뭐 정보나 자기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뇌물죄도 형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하게 변호사가 예. 일반 다양한 업종에 나아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 대해서 법률 조언한다는 것은 예.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또 기업을 경영하거나 일반인들도 죄를 일단 모르고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문제 없겠지 하고 했던 게 특히 이제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법률가들이 좀 얘기해주고 이건 이거다 그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이제 코치해주면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사회에서나 이제 그 자문위원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전관 비리 근절 또 토론회를 여셨다고요? 예.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는 얘기들이 예. 지금 아마 전반적으로 오늘 다 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갖고 예. 한 20분 가까운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예. 역대 아마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예.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시는 경우는 아마 드물었을 겁니다. 예. 그날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날 가졌던 것이 앞으로 이 모든 문제, 정관 비리의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법조 개혁의 문제, 이 문제는 다 어쩌면 입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전 국민들도 좀 지켜봐 주시고 예. 그래서 국회가 빨리 입법으로 이것은 정관 비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예.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딱 어떤 뭐 그 네트워크하는 뭔가 좀 장이 있으면 좀 국민들에게 여쭤봐갖고 아이디어도 받고 의견도 좀 예. 토탈 받아갖고 그 힘 가지고 한번 국회의원들 좀 만나셔갖고 우리 총장님이 또 대변도 좀 해주시고 저희가 또 국민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예. 좋은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있었던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나요? 예. 예, 그 아이디어 중에서 일부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 장기로 봤을 때 입법 사항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는 저희 협회에서 제시한 것이 법관 검사와 네. 변호사의 자격을 이원화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나 검사로 나아가게 되면은 변호사로 돌아오는 테러를 막자. 네, 돌아오지 마라. 예. 아니면 돌아와도 기업할 수 없다. 네. 그것이 지금 홍콩이 그렇습니다. 돌아와도 그 교수나 아니면 무슨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예. 좀 하고 자문위원이나 사회자나 하고 예. 예, 그게 프랑스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프랑스가 본래 그 옛날에 그 한자로 법국이었잖아요. 법국. 예. 법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 나라다. 그래서 법국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네.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검사장 예. 그리고 부장 고등부장 판사들은 예. 변호사 개업을 갖다가 금지시키는 방안은 어떤가? 아, 예. 상당히 강한 방안이죠. 일종의 법조계 김영란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사법고시를 아예 없애자. 네. 뭐 이런 얘기가 또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저희 변호사 회원들 간에 예.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아직도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양분되어 가지고 예. 어쩌면 감정의 골까지도 지금 깊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양 제도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건 장단점이 사실입니다.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 장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예. 또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것도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 예. 빨리 이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1년 이상 이 문제를 갖고 국민들이 의론을 벌려왔습니다. 예. 갑론을박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아가야지 지금 답보 상태를 쥐고만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좀 그것도 이제 홍보와 계몽이 좀 필요가 이런 저희가 또 오늘 모신 이유도 그런 것때 한 명의 국민들에게도 더 이런 정보가 전달이 돼서 또 깨우쳐서 또 그쪽에 저 옳은 길로 힘을 좀 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모신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
미국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언더그라운드에서 들리는 이야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변호사 하도 많아가지고 변호사 때문에 망할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호사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없는 소송도 법적 찾아가고 소송을 거리를 만들어서 소송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소송이 너무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변호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2만 명이 넘어가게 지금 변호사가 지금 양성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미국사하고 달리 예. 법 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정적 기능을 가진 구조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법조 유사 직역이 워낙 많습니다. 네, 법무사도 있고 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유사 직역 법조인을 다 합친다면은 아마 수십만이 될 겁니다. 예. 예. 그런 가운데 일단 우리 변호사법 제1조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오늘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다시피 모 변호사께서 이제 어디 아마 시험을 응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현실의 변호사 사회가 정말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같이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예. 그러면 이건 사회적 낭비가 아닌가. 예. 고비용에 따른. 이제 심각하게 변호사 수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가기에서 이번에 1,500명으로 변호사 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저희보다 2.5배 인구를 가진 나라고 그렇죠. 경제적 1억이 GNP는 넘죠. 한 4배 예. 정도는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심각히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대 뭐 그 숫자가 머리에 와닿네요. 1억이 넘는 인구에 1,500명이고 우리는 지금 한 5천만 되나요? 5천만에 2만 명이고 또 관련 업종의 법무사까지 합치면 10만이 넘어가는. 예. 그리고 법무사를 주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요. 거기 무슨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데 검찰청에 몇 년을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은 거기다 아마 시험을 봐야 될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이게 보면은 그 제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예. 봐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에는 의료를 빼면은 전문 직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입니다. 네. 사실 지금 유사법조 직역들은 전부 변호사의 직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법학 전문대학원을 만들고 예. 값싼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는 목표에 따라서 또 다양한 학부 시절의 예. 커리어를 가진 분들이 한다는 예. 점에서 이제 보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의학 전문 기자이긴 해서 근데 의사들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좀 비슷한 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왜 의사 면허증을 따신 분들은 왜 전부 개원을 해야 되고 병원에서 진찰만 하는 게 의사의 직종 아니다.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유전학 같은 것도 가서 어떤 저 바이오 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도 있고 뭐 교수가 될 수 있고 기업에 들어가서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의 다양성이 있는데 변호사들 좀 그런 직업의 다양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변호사가 다양하게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예. 저도 찬성합니다. 예. 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도의 변호사라는 전문 직종이 나올 때까지 예. 들어갔던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예. 그 비용에 걸맞게 변호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법 제1조도 변호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 인권 옹호와 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을 한다고 되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네. 그래서 고도의 비용도 들어가고 있다.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예.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나와서도 그게 맞는 역할을 해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회의 건전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은 세상에 처음 밝혀지는 이야기 코너인데요. 처음 밝혀지는 이야기라는 코너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진실을 밝히는 바로 그런 시간을 좀 저희가 좀 응용을 좀 해봤습니다. OX 퀴즈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내드릴게요. 요즘에 그 미국에서 변호사 이렇게 따고 오신 분들의 명함을 보면 가끔 보면 국제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국제 변호사. 과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과연 국제 변호사는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여러분 한번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제 변호사는 무엇을 하는 분들이고, 국제 변호사는 어떻게 따는 것이고, 국제 변호사는 과연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하지 않느냐. 네. 자, 공개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그냥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예, 예. 국제 변호사라는 말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대답해 주시죠. 예. 안 합니다. 존재하지 않죠? 예. 국제 변호사라 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흔히 말해갖고 국제 변호사라 하면은 대한민국 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을 국제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국제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변호사법에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변호사라는 명칭을 예. 쓰려면 우리 사법시험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네. 변호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변호사라는 용칭을 쓰면은 변호사법 네. 위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들은 국제 변호사가 아니고 예. 국제법 자문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만이 쓸 수가 있는 네. 용어입니다. 근데 저 명함을 보면 무슨 뭐 뉴욕 변호사, 워싱턴 변호사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좀 써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저도 좀 취재를 해봤더니 뉴욕은 또 뉴욕주에서 변호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버지니아는 또 버지니아주인가 또 좀 따로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 그 지역에서 허가 내준 그 지역에서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자격증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근데 뉴욕 변호사라고 명함을 파서 주는 거는 그건 괜찮은 건가요? 괜찮겠죠, 그거야. 그 이제 아닌가요? 뉴욕주에서 변호사니까 예.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국제 변호사 내지는 변호사라고 명칭을 쓰면은 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형사 처벌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국제 변호사 명함 파고 다니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요. 국제 변호사 명함 파고 받으신 분은 대한 변호사협회 바로 그 명함을 저 우편으로 그 우편 용어 받지 마세요.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좀 정화시켜야지. 이게 정말 잘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삶에 바빠갖고 쩌들어 있는 분들을 정말 그런 명함 하나 가지고 현혹시키고 그다음에 손해를 끼치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벌써 이렇게 모셨는데 시간이 예. 거의 반 다 됐습니다. 좀 서운하고 아쉬운데요.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저 역시도 반성한 것도 많고요.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아까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아까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신다 그랬어요. 네.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오늘 좀 서운하신 이야기들 또 못한 이야기들을 마지막 말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국어입니다. 네. 왜죠? 네. 우리 집 남북한이 70년 분단을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말을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용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명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하실 때는 가급적 영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흔히 쓰는 영어지만은 예. 그쪽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영어입니다. 네. 그래서 국어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예. 또 왜 북한 이탈 주민의 여성들이 가장 많으냐? 예. 지금 남북한 다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일하는 분이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북한의 장마당에 100% 가깝게 대부분 여성일 것 같은데 여성들입니다. 그쪽은 예. 그만큼 생활력이 강합니다. 예. 예, 우리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많은 경우 여성들이 많이 장난. 그런데 그 여성들이 바로 생존에 강하기 때문에 예. 두만강 넘어가서 지금 오만서부터 약 한 10만 정도가 예. 배회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차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예. 인신매매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예. 자식을 하나 둘 낳고 나서 자유로워집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숫자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숫자는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분들을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이렇게 케어도 쓰면 안 되겠네요. 저 뭐 스케줄이나 케어라든가 우리 흔히 쓰는 영어도 그분들한테 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분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좀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뭐 단체도 좀 필요할 고 자금도 좀 필요할 그런 것 같은데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또 우리 이쪽 복지TV하고 또 국민들이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변호사와 변호사 직업을 가진 인권 운동가 뭐 이제 이렇게 그런 또 높이 봐주신 것 어두운 같습니다. 세상을 비추려고 하는 법을 바꾸려고 하는 또 변호사 또 이런 닉네임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황용환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 세상이 참 속상하게도 어두운 곳이 좀 많네요. 이렇게 어두운 곳을 좀 저희가 좀 밝게 비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저희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더 아름다운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